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오늘은 여러분의 계좌를 멋지게 디자인해주는 문원영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 디자이너 문원영 고수님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돈 버는 수준이 월클 K컬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뭘 들어봤냐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글로리, 카지노, 마지막으로 해결. 헤어질 결심. 그렇죠.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K컬처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K 컨텐츠. 그렇죠. 어쨌든 한류라고 하는 게 좀 시장이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게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는 K 콘텐츠는 중국에 국한되기에는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시장을, 콘텐츠 시장을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북미 쪽에 OTT 업체들이 이제 한계에 좀 봉착을 했다.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겠죠? 네. 가장 좋은 시장이 또 어디다? 아시아 시장입니다.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한류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미국 업체 쪽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콘텐츠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일단은 좀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기묘한 이야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기묘한 이야기가 1회당 제작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막 CG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기묘한 이야기가 1회 제작비가 95억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흥행했던 오징어 게임 있죠? 제작비가 총 200억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거의 지금 한 3-4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미국의 기존의 드라마 제작비에 엄청나게 저렴한 돈으로 한국의 영화를 또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죠.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7,700억 정도를 제작 지원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025년에는 1조를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나 HBO 또 국내 유수 OTT 업체들이 추가 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조 이상. 3조의 제작비가 우리나라 시장에 온다? 우리나라 시장에 온다. 그렇다고 3조가? 그렇죠. 되게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되게 즐겁네. 결국은 이게 뭘로 연결된다? 콘텐츠 업체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제는 콘텐츠 업체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콘텐츠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콘텐츠 시장의 경우 정부에서 IP 펀드를 신설을 지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장기간 정책이 아니고 3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어쨌든 우주항공이라든지 네. AI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뭐 네. 이런 거만큼 그러면 K 컨텐츠도 확 부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K 콘텐츠도 충분히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고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아니 K 컨텐츠의 영향력이 새삼 다 남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럼 앞으로 K 컨텐츠 종목을 고를 때는 또 주식 디자이너 문의 기준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K 콘텐츠도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다 사도 되지 않아요? 3조나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남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K 콘텐츠 종목들은 아무 종목이나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킬링 포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3가지. 컨텐츠주 이것만 보면 끝! 주식 디자이너 문의 킬링 포인트. 그 중에 첫 번째는 IP 보유량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일반 그 2차 전지나 뭐 이런 기업으로 치면 특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드라마를 제작하면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공연에 접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판매 창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IP를 보유하는 것이 즉 뭐가 된다? 돈이 된다. IP is money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 IP를 가지고 있을 때 네. 만약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독점으로 하고 싶으면 돈을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실례로 한번 보게 되면요. 에이스토리라는 회사입니다. 유명했던 킹덤도 이 회사에서 사실 만들었는데 넷플릭스에서 투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 IP를 보유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지금의 시대는 IP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냐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IP, 직접 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어떤 작품들을 공개한다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많은 회사가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 드리면 라인업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보다는 여러 개 작품들을 발 걸치고 있는 게 나은 거네요. 훨씬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우리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콘텐츠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기대되는 신작들이 오징어 게임 2, 뭐 DP2, 킹덤 3까지 너무 많은 신작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컨텐츠주 이것만 보면 끝! 주식 디자이너 분의 킬링 포인트. 두 번째, 중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형주와 중형주의 차트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21선 아래에 있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121선 위에 있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K컨텐츠는 분명히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고 하게 되면 121선 위에 있는 대형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텐트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작품. 그러니까 중소형주 컨텐츠 업체들 중에서도 하나씩 집중하는 텐트폴 작품들이 꼭 한 개씩 나와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제작사는 조금 스몰캡이지만 상당히 성공을 하게 되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초급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중소형주 컨텐츠 업체들 중에서는 텐트폴 작품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방영 방식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달라요? 방영 방식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모든 드라마를 공개하는 방식도 있고요. 끊어서 분할로 공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 번에 공개하는 드라마들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하면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컬처에 대해서 문원영 교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컨텐츠 주들이 변동성이 어쨌든 좀 크잖아요.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넷플릭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보자. 넷플릭스요? 아, 미국의 그 그렇죠. 넷플릭스를 네. 상장회사 그 주가를 오늘 녹화를 하기 전에 테슬라가 움직였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아침부터 날아갔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 컨텐츠주도 미국의 대형업체 넷플릭스의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미국의 넷플릭스의 주가를 보면서 한국의 컨텐츠 관련주들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컨텐츠주는 게임주하고 비슷해요. 게임주는 나중에 게임이 신작이 발표되면 차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컨텐츠 관련주들도 이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도 11월 19일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시리즈가 발표가 됐는데 공개하기 전에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공개 당일날 바로 급락. 천천히 기대감의 매수, 그 다음에 뉴스의 매도. 정석적인 이야기죠. 오케이? 작품이 대박치는 만큼 주가도 대박칠 수 있는 꼭 사야 하는 주. 꼭 사주. 꼭 사주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네, 첫 번째 꼭 사주는요. 상당히 향후가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최소 50% 이상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길래? 이번 꼭 사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탄탄한 드라마들이 한 5편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나 예정했으면 꽤나 큰 기업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텐트폴 작품이 1개가 있다. 아, 네, 핵심.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미 5편 중에 2편은 SBS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영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네. 매출액은 사실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해 무려 1300%. 오?
예상 매출액이, 물론 예상이지만 매출액이 10배 가까이 올해 상승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가적인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상암 DMC 소재 임대 수입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간 30억 정도가 됩니다. 30억이나요? 부동산 부자였네. 그렇죠. 네. 차트 형태를 보시면 네. 121선 위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오. 즉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어느 위치를 확보한 기업이다. 현재 보게 되면 주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접근할 수 있는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대형주로 날아갈래. 물론 시가총액이 낮기는 하지만 적어도 퍼포먼스 자체는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1등이다. 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오늘 K컬처에서 주목해야 될 게 K 컨텐츠밖에 없을까요? K 컨텐츠 외에 또 한 곳이 더 있죠. 오늘 주목해야 할 바로 이곳 주인공으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